트러블 고민이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트러블 났을 때 홈케어하는 방법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트러블 케어는 생활습관, 클렌징, 기초 케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켜야 할 생활습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침구류 자주 세탁하기입니다. 저희가 자는 동안 땀, 각질, 먼지 같은 게 이불이나 베개에 많이 묻어져 나오거든요. 이런 거랑 얼굴 피부랑 바로 접촉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조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이런 침구류를 햇볕에 말리고 먼지 털고 자주 세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머리가 자주 기름지기 때문에 자기 전에 베개에 수건을 한 장 깔고 자거든요. 이런 습관도 트러블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양배추, 케일 갈아먹기. 양배추랑 케일이 비타민C 함량이 높아서 콜라겐 형성과 피부 세포 회전율을 높여서 트러블 억제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식습관에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해외에 잠깐 살다 오다가 트러블이 많이 번져서 왔어요. 그때 별 생각 없이 양배추랑 케일을 갈아서 며칠간 마셨는데 눈에 띄게 트러블이랑 좁쌀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걸 옆에서 보고 그때부터 따라 마시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매번 갈아 마시는 거는 좀 귀찮아서 못하고 있고요. 양배추 즙하고 케일 가루를 따로 주문을 해서 케일 가루를 양배추 즙에 넣어서 같이 섞어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 클렌징 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트러블 피부는 아픈 피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 할 때 손가락에 힘을 빼고 살살 클렌징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드럽게 롤링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클렌징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세안을 할 때 아무것도 안 바른 경우, 메이크업을 안 했을 때는 폼 클렌징으로 세안을 해도 되지만 선크림이라도 발랐을 때는 1차 세안, 2차 세안, 클렌징 크림, 클렌징 폼 두 개 다 써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선크림이나 비비크림은 돌가루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돌가루 성분은 모공을 막거든요. 그래서 1차 세안, 2차 세안 두 번 나눠서 해주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트러블 피부는 아픈 피부잖아요. 거기다 대고 스크럽을 하는 건 아픈 피부에 자극을 주는 거라서 민감하고 얇은 피부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민감하고 얇은 피부일 경우에는 1차 세안, 2차 세안 나눠서 꼼꼼하게 클렌징 하는 걸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각질이 두껍게 올라오는 좁쌀 트러블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 턴오버 주기가 안 맞아서 각질이 모공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효소 파우더 클렌저로 부드럽게 롤링을 해서 마일드하게 각질 제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기초 케어 편입니다. 저는 기초 케어는 최소한의 관리만 해주는 편이에요. 진정하고 유수분 밸런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언뜻 보면 저게 기초 케어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트러블이 났을 때 과도하게 영향을 주면 오히려 트러블이 더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최소한의 관리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제가 얼굴이 땡겨가지고 스킨 먼저 바를게요. 일단 오스킨은 항상 빠짐없이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스킨을 흡수시키고 이거는 시드물 민중기 프로폴리스 앰플인데요. 프로폴리스가 항염 진정에 좋아가지고 저는 트러블이 났을 때는 요거를 상비약처럼 7년째 바르고 있습니다. 냄새가 좀 쿰쿰하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냄새에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고 트러블 예방이 먼저기 때문에 요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이 프로폴리스 앰플이 항염 진정에 좋기는 한데요. 수분감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성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건성이라서 조금 건조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폴리스 앰플을 베이스로 하고 고무팩을 할 때는 알로에 젤을 따로 챙겨 바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로에 젤에도 앰플을 한두 방울 조금 섞어서 해주기도 해요. 솔직히 팩붓으로 바르는 게 좀 더 깔끔하긴 한데
저는 원래 좀 손으로 바르거든요. 이게 더 편해가지고 손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그냥 고무팩 해도 되지만 이렇게 바르고 하면 나중에 떼어낼 때도 많이 자극이 없어서 진정도 시킬 겸 바르고 해줍니다. 입술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다 바르셨으면 모델링 팩 이렇게 물을 부어줄 건데요. 농도를 봐가면서 물을 따로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스푼부터 시작해가지고 농도 보고 조금씩 물을 추가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얼굴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20분간 팩을 하고 팩을 떼낸 다음에 다시 오스킨하고 요 프로폴리스 앰플까지 바른 상태의 피부입니다. 마무리 단계로 크림을 바를 건데요. 크림은 닥터 트럽 징크 크림. 이것도 시드미 제품이에요. 이것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아예 상비약처럼 구비해 두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발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심하게 펴바른 다음에 그냥 둬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징크 크림의 징크 성분이 피지 조절, 염증 완화, 피부 진정 이런 데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바르면은 약간 짜잘한 트러블 이런 건 그 다음날 되면 다 들어가 있고 화농성, 염증성 이런 트러블은 며칠에 걸쳐서 점점 사그라들더라고요. 이렇게 무심하게 바르고 활동하시면은 자동으로 다 흡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징크 크림을 완전히 흡수한 상태의 피부고요. 살짝 유분감이 느껴진다면은 그 부분만 기름 종이로 살짝 닦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세안할 때도 잘 세안이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경우에는 토너를 이제 화장솜에 듬뿍 묻혀가지고 완전 벅벅 닦지 마시고 살짝 이런 식으로 닦아내시고 세안을 하면 저는 잔여감이 없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제 트러블 케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추천하는 클렌징을 한번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